네빌 고다드 부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위대한 많은 사람들의 위대성을 삶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여러모로 혁명적으로 정신이 일깨워져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해서 자신의 위대성을 펼치고 조금 더 삶을 의미 있게 정말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성공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고요. 실시간으로도 여러 사람들한테 정말 소중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 부활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쑥 읽으면 훑어버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또 번역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면서 순간순간 저희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주인공들의 여러 가지 여기 에피소드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일화에 대입해서 감정이입해서 내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꿈을 유지하고 있고 머금고 있고 어떠한 영적 확신에 의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머금어서 현실에서 창조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순간순간 들으시면서 명상해 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낼 수 있는 것이 상상력이고 믿음인데 그것을 제대로 느껴낼 때 오감으로 영적인 오감으로 느껴낼 때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현실적인 느낌으로 실감나게 되게 되고 그 실감이 극강으로 고양됐을 때 확신이 극강으로 정말 어느 정도 에너지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현실에서 그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막연하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현실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지 그 원인 세계, 원인 단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람하지 않는 것을 마땅히 그려내서 그 안에 들어가 의식이 존재하고 dwell therein 그 안에 살고 그 성취의 결과물들을 상상하면서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존재의 의식 I am 사람은 결국은 나는 존재한다 할 때의 그 존재의 의식이거든요. 그 존재의 의식이 정말 원하는 것들, 원하는 대상, 관념, 소망이나 욕망, 꿈에 그대로 떨궈져서 그 관념 위에 떨궈져서 나는 순간 스르륵 상상력은 존재의 의식은 스르륵 사라지는 듯 하면서 나는 이미 그가 돼 있고 I am that. 나는 그가 돼 있죠. 나는 그 상태가 돼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부자가 돼 있고 나는 3천억 원 부자가 돼 있고 300조 원 부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엄청난 성공자가 돼 있고 엄청난 행복자가 돼 있고 우리 각자 인간이 각자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영이 들어가 의식이 들어가서 살아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현실 이성 오감에 휘둘려서 눈에 보이는 여러 팩트라고 불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액팅, 연기하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액트 당하지 않고 액트할 수 있는 영적 존재, 그 영적 능력이 상상력이고요. 다른 말로는 영적 믿음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고양시킬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은 분명히 혁명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 모든 것들을 패스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실체인 그 존재 그 자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Chapter 6, Visionary Fancy라는 영어 제목인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죠. Visionary Fancy,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 형상, 마음의 형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를 네빌 고다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합니다. 한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나중에 해석을 좀 이따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마음속의 형상인 상상의 본질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상상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형상이 생장하고 태어나는 성질의 것들보다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추나 떡갈나무는 시들어 사라지더라도 그것들이 불멸의 이미지와 개체성은 결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것들의 씨앗에 의해 생명을 얻는다. 상상 속의 이미지 역시 깊은 생각의 씨앗에 의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굉장히 멋진 형이상학적인 시를 지었어요. 윌리엄 블레이크는요. 굉장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보세요. 우리 마음속의 형상에 그려지는, 적극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것이 상상력의 대상인데 우리가 원하는 관념을 꿈꾸는 것인데요. 꿈의 그림이죠. 이처럼 상상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형상은, 상상의 형상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현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즉 4차원 속에 존재하고 항상 영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만 존재합니다. 영원 4차원은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 글자 그대로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 생장하고 어렸다가 자라고 커나가고, 이걸 생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이러한 성질의 것들, 현실 세계에서 풀이든 나무든 동식물이든 인간의 육체든 결국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타났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보여지는 육체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땅 위에 있는 것들보다도 마치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미 영원의 세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존재의 의식, I am, 모든 관념들을 묶어낼 수 있는 비존재가 아닌 존재, 즉 모든 관념들을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의식 체계, 의식 시스템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한대의 관념들을 넣어낼 수 있는 존재의 의식,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인데 그 존재의 의식 주체 자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미지들은 의식과 하나가 돼서 관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의식이 그 관념을 먹으며 관념 또한 영원하고 이미지 또한 영원하고 모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모든 상상의 그 대상물들은 모두 다 영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보여져서 생겼다 사라지는 그 모든 순간의 찰나의 것들보다도 마치 더 오래가지 못하는, 마치 영원성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상추나 떡갈나무는 시들어 없어지더라도 그 불멸의 이미지, 뭐냐면 결코 사멸할 수 없는 그 이미지, 상추는 상추로서의 종의 특정성, 창조적 생명력의 특정성이 있죠. 상추는 상추죠. 쉽게 말해서. 떡갈나무는 떡갈나무로서의 그러한 특정성이 있습니다. 그런 불멸의 이미지는 결코 영원의 세계, 우리 의식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죠. 이러한 종으로서의 종이 계속 유지되는, 계속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면 또 똑같은 게 나타나고 죽으면 또 똑같은 게 씨앗으로 심어져서 자라고, 이렇게 종으로서의 그 창조적 특정성, 이러한 개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결국 영원성, 영원의 존재의 의식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의식의 관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씨앗에 의해서 새롭게 생명력을 소생시킨다. 이처럼 상상 속에 우리 그 관념 가운데 존재하는 의식이 머금고 있는,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그 여러 상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 역시 우리 생각의 씨앗, 처음에는 씨앗이었지만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죠. 그래서 생각의 씨앗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면 상상 속의 이미지가 생각의 씨앗을 심게 되면 생각의 열매가 열려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죠. 창조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상으로 그렸던 그것이 나중에 현실 속 또 다른 대상으로 보여지죠. 2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윌리엄 블레이크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기호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네. 조금 일찍 오셨어요. 예전보다. 이렇게 윌리엄 블레이크는 참 배울 점이 많은 정말 멋진 형이상학자 같아요. 시인이고 사상가이고. 상상 속의 이미지들은 실체이고 모습을 드러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그 내면의 이미지가 비춰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네빌 고다드는 챕터 6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 형상들에
어떤 강렬한 느낌, 마치 현실인 것처럼 강렬하게 황홀하게 부르르 떨면서 몸을 띠를 떨면서 쾌감 가운데 느껴내는 그 소망의 성취, 그 느낌 있죠. 그래서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모 노래 가사처럼요. 이렇게 강렬한 느낌인 믿음을 유지한다면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겠죠. 3차원인 현실과 그것을 초월한 4차원의 현실이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영혼 속에 존재하는 건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강렬한 믿음을 유지한다면 유일하게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주체, 누구죠? 창조의 손, 무엇이죠? 우리 각자의 의식, 존재의 의식, 각자 나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의식, 내가 나로서 분명히 존재하지 않지 않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그 상상력이 물질 세계 안에 그것들을 창조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원하는 대상의 관념들을 처음에는 영적 이미지로 머금다가 그것이 현실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근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죠.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인간이고 고기인 거죠. 사람은 의식입니다.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의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념으로 의식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인 반신인 거죠. 육의 옷을 입은 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존재가 결국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의식 시스템이고 그것이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고스라고 표현되죠. 우리 각자가 원하는 그 영적 감각이 활동하는 겁니다. 의식 가운데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활동을 우리는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보고 또는 상상력이라고 보기도 하죠. 상상력은 주체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실체라는 말을 reality, 실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합니다. 진정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현실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다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는 것이 실체이겠죠. 제가 만져지는 제 팔이나 코나 이런 것들이 실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실체가 의식이라고 한다면 의식을 빼놓고는 전부 다 실체가 아닌 비실체가 되는 거죠.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얼리티는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조금 더 고차원에 있는, 왜냐하면 저차원보다 고차원이 당연히 실체겠죠. 고차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고차원이 실체고 저차원이 허상이지 어떻게 저차원보다 고차원이 허상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점은 선을 포함하고 있고요. 선은 점을 포함하고 있고요. 면은 선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요. 공간, 입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이러한 입체의 공간은 항상 면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차원은 보다 저차원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본향일까요? 무엇이 보다 근원적인 궁극일까요? 당연히 고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깃덩어리로 한장한다 그러면 시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감옥에서의 고기가 여러분들의 실체가 될 것이고요. 만약 나는 고기가 아니다. 난 육체가 아니다. 육체는 오실 뿐이고 진정한 실체는 영혼 가운데 무한하게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의식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존재의 의식이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상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 생각으로 존재하는구나. 보여지는 것이 모두 꿈이고 허상이고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see, follow, ergo sum 모든 것이 나를 속이고 있고 모두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해야 된다. 거짓되이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해야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생각의 주체여야 된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힘, 의식의 주체여야 뭘 인식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속고 있는지 말든지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일단 내가 존재해야 되죠. 내가 의식할 수 있어야 이것을 관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체는 실질적으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고깃덩어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존재하나? 눈에 보이는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눈으로 나를 못 보죠.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을까? 내 심장 안에 있나? 심장을 해부해보자. 해부해보지 마십시오. 사람 죽습니다. 그럼 심장 안에 뭐가 있다? 보이는 거는 안에는 보이는 것밖에 없죠. 그럼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각자 나로서 존재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상하고 싶은, 꿈꾸고 싶은 대상관념을 황홀하게 그려서 그 안에 심취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느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체라는 말을 물질적인 것들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뭔가 만져지고 뭔가 이제 알맹이가 있고 뭔가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상상하는 자들은 상상이 주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상상력이 나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실체, reality, real entity, reality라고 부르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저차원적인, 3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실체, 실체가 아닌 어떤 허상, 그림자, 이미지, 투영물, 결과물, 현실 결과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상상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보통 영감이라고 표현하죠. 영감이 발달했다. 갑자기 영감이 느껴진다. 영적 감각입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과 하나가 되십시오. 소원이 성취된 이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내가 얼마나 되게 될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삶이 변화됐을 때 나의 그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게 될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기존에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취된 이후니까 과연 나는 나 스스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내가 보통 생각을 했던 것들이 관용이 변화되는 거죠. 내 친한 친구들이 가장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친한 친구나 지인들을 상상해서 반드시 배역을 주어서 내가 꿈이 성취된 것들을 그들이 목격하고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상상의 그 반복 재현하는 리플레이에 항상 껴들어가게끔 그들 부르십시오. 소환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냄새, 맛, 만져지는 거, 틀리는 거, 보여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갖고요. 영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오감을 4차원인 영혼의 세계인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서 당연히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장미꽃을 손에 들고 있고 코로 흠하면서 냄새 맡아보십시오. 지금 장미꽃 못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서 까난하기라서 장미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제외하고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감각을 사용한다면 내면의 상을 외적인 세상, 현실 세계에 투영하기에, 거울에 비춰주기에 충분한 감각적인 생생함, 다른 말로 생동감, 현실감, 실감, 이렇게 실감 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충분히 맛보게 될 것이다. 안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환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현실에서 그 어떤 행위나 결과를 얻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나 황홀감, 그것을 영적으로 상상할 때 어쩌면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행위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흥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상상을 잘해본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것이 더 리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반드시 현실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덤이 얹어 적어서 항상 현실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규영님하고 저하고 둘 데이트인가요? 이규영님을 출연시켜갖고 같이 우리 방송을 해야 되나? 어떡하죠?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로 핑퐁을 주고받고. 다음 이야기 주인공 1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인공은 마음속의 영상에 충실하게 믿음, 즉 강렬한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진정한 상상가인 이비라는 사람은 상상 속에서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에서 소생시켰습니다. 현실 속 기억에서 소생시켜서 상상 속에서 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시켰어요. 그만큼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나는 반드시 병을 낫게 될 것이라는 그 행동자, 행위자, 꿈꾸는 자,
액터, 명배우, 그 사람의 내면의 강렬한 느낌이 그 사람 자체를 구원한 거죠. 즉 그 사람의 의식이 구원한 겁니다. 전 오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친구는 그런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텐이 부른 트리스탄과 이졸데 뭐 이런 앨범이 있나 봐요. 전집 앨범을 구해주고자 했습니다. 수십 곳의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대답은 RCA 레코드사는 더 이상 이 음반을 재발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하시려면 내년 6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였습니다. 이젠 네빌 고다드 선생님이 이론을 이용해 그토록 원하는 음반을 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이론으로 알게 되면 못 써먹은 의미가 없잖아요. 되게 용기 있는 자입니다. 한번 실험해봤어요. 어차피 시중에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실에 누워서 단골인 레코드 가게에 들어가 이미 얼굴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 점원에게 묻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키르스텐이 부른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집 앨범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이 장면은 그곳에서 끝났고 이것을 실제처럼 느낄 때까지 계속 리플레이, 상상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실감이 느껴질 때까지요. 현실감 있을 때까지. 그날 오후 늦게 마음속의 무대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직접 레코드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현실에서는 믿음의 정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홍해에 발을 디디듯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죠. 정말 미인이 있어요. 가슴이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그 여인의 지금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여인을 언제 볼지 몰라.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있겠지 하면서 너무 쫄아갖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버벅대다가 그냥 말을 놓쳤어. 이거는 결국은 내가 저 여인을 품을 수 있다. 저 여인이 나의 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 확신을 못 느꼈기 때문이겠죠. 속된 말로 쫀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표현한 건 다른 말로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의 다른 버전인 겁니다. 우리 이규영님 인정하시나요? 남자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용기 있는 자, 즉 영적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행동까지 하는 자, 덤비는 자, 들이대는 자, 천국은 침 놓는 자일 것입니다. 미인은 마냥 바라보는 관상용이 아니라 내 여자를 취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찰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들이대겠죠. 그건 용기를 보여준 거고 그 용기의 매력으로 느껴서 넘어가던 어쨌든 간에 원래 매력이 있어서 느껴지던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은 남자한테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상상 현실 창조하는 거 맞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쨌든 뭔 얘기하다 말았죠? 어쨌든 이렇게 실감 날 때까지 실체처럼 느껴질 때까지 정말 키르스텐이 부른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집 앨범 있어요? 예, 갖고 있어요. 묻고 점원이 답하고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것을 계속 반복 리플레이 상상을 해서 나중에는 실감이 나서 이건 현실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까지 자기 전 또 자고 일어나서 꿈속에 잠재의식에 집어넣고 계속 씨앗을 심고 하다가 무한반복하다가 이쯤 되면 내가 왠지 진짠가 것 같아. 현실에서 진짜 그것이 보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올 때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레코드 가게로 쳐들어간 거죠. 그날 오후 늦게 마음속의 무대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직접 레코드 가게로 향했습니다. 감각이 전해주는 어떤 것 하나도 제가 그 음반을 들고 가게를 나올 거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영적 감각이 아니라 3차원 속의 시공간 속에서 한정된 제약된 그 장애물적 감각이에요. 이성적 감각. 없다고 하잖아요. 다 매진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없다고 할 텐데 상상으로는 있다고 분명히 상상했으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 감각이 너는 아니야. 너 못 구해. 지금 없어. 다 소진됐어. 어디에도 가도 이 앨범은 없어라고 아무리 악마가 외칠지라도 걔네들을 개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 반사 해갖고 무시하고 나는 이미 있다고 확신하는 상상을 수만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있는 거야.
어디든 존재해. 나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렇게 확신하고 그런 인간적인 이성과 오감에 그런 악마의 외침이 있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믿을 수 없게끔 방해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 담대함은 방해 요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저는 친구가 9월에 들었던 똑같은 대답을, 그러니까 없다고 한 그 대답이겠죠. 친구가 대신 사주기로 했다가 못 샀잖아요. 그런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판매원에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자기도 없다고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날 아침 상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점원에게 다시 지금 이제 상상을 이빠이 한 다음에 풀로 땡긴 다음에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들이댄 거예요. 적진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레코드 가게를 와장창 열고 쓱 열고 들어간 거예요. 점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키르스텐이 부른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집 앨범 있어요? 얼마나 이 순간 떨렸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조마조마했겠죠. 답변이 들렸습니다. 아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전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다르잖아. 상상 속에서 수만 번 리플레이 했을 때 내 환청으로 영으로 들었던 것은 예, 있습니다 였는데 얘 지금 실제로 현실에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지? 상상 속에서 반복했던 있다고 한 그 나의 꿈으로 확신했던 그 말이 맞는 건지, 환청으로 들었던 이 저만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아니면 현실에서 지금 눈앞에서 없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이때 결국은 승패가 가름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그건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다르잖아 라고 속으로 혼잣말 독백을 했어요.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안 들었는데, 이런 말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즉, 이미 내가 영적으로 확신했던 것에 손을 들어주고,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한테 항변하고 속으로 영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있는데 왜 없다고 하니? 이렇게 속으로 되뇌일 수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속된 말로 여자를 꼬시려고 갔어요. 근데 여자한테 들이댔어. 번호 달라고요. 근데 거기서 바로 안 주고 안 넘어가고 무시를 해요. 거기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쫄아서 아니면 다른 기분 나빠서 가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매력을 발산한다는 확신에 차서 그럴 리가 없다. 이건 내가 상상한 거가 아닌데? 너 나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들이대게 되면 그 여성이 설사 떠보기 위해서 그런 거절의 메시지를 한번 해본 것이던, 아니면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것이가 됐던, 어떻게든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뤄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남성들한테도 그렇고 여성들한테는 입장 바꿔 생각해서 정말 멋진 왕자 같은 남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또 있을 수 있겠죠. 아니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들었던 것과는 다르잖아. 그 가게를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뭐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그 말을 했지만 몸은 일단은 돌아섰어요. 그때 선반 위에 제가 찾던 바로 그 음반에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점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상품이 없으면 이런 광고 전단도 떼버려야지. 왜 상품도 없으면서 광고는 하고 있냐? 라고 점원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판매원은 갑자기 개면쩍게 그러네요? 라고 대답하고는 선반 위로 올라가서 그 즉시 광고 전단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떼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겠죠. 광고 전단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물건이 있다라는, 상품이 있고 앨범이 있다라는 그 전제가 대부분 깔려있는 복선이 되겠죠. 그 위에, 선반 위에, 광고 전단 위에 있었던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 광고 전단을 떼어내려고 올라갔을 때 그때 5장의 음반이 들어있는 전집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브라보죠. 진짜 브라보. 진짜 브라보. 이거는 정말 원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한테 한번 거절을 해서 내가 한번 정말 거절당했는데 다시 거기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들이댔을 때 나의 매력에 풍덩 빠져서 그녀가 넘어올 때의 그 느낌, 황홀경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똑같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상 속에서 의도했던 결과, 결국은 그것을 구했잖아요. 그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선생님께 어떻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비라는 사람이 네빌 고다드 그때 그 강사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네빌 고다드에게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 제자가 이렇게 실천해서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려고 법칙이 맞는지 진리가 맞는지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 되겠습니다. 이비의 편지를 읽은 후에 우리는 앤서니 이든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거짓일지라도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고 말한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화죠.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점원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있게 됐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상상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니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이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하면서 계속 상상했던 그 거짓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고수한다면 결국 현실로 굳어질 것이다. 현실이 결국은 바뀌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감각의 영적인 감각, 4차원의 영적인 오감이나 감각의 영역과 융화된 이비의 상상은 상상의 장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고 있지 않지만 시공간 속에서 아직은 오지 않은 것처럼 결과물이 증거물이 보여지는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작금의 상상에 의해서 이미 영혼의 세계에 그려져 있는 거가 되죠.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순 논리 인과관계 차원에서 스토리상 조금 있다 나중에 결과물이 보여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바로 이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미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비는 자신의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비추는 대로 현실에서 오감으로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던 것을 넘어서서 삶의 인생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거꾸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비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펼쳐졌던 드라마가 오히려 실체, real entity, reality, 실체이고 물질적인 현실에서의 활동은 보여지는 그것은 외부에 보여지는 그것은 그림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였을지라도 그건 내가 들었던 상상 속에서 내가 너한테 들었던 그 대답이 아니잖아 라고 항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서의 항변이죠.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 반드시 선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자신이 들었던 소리를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소망이 성취된 것을 그리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자 이미 받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자 열려진 문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문을 두드릴 땐 문이 열리라고 닫혀진 문을 향해서 보통 두드리잖아요.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확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직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그 문은 열려있는 문인 거죠. 그래서 열려있는 문, 이미 확정된 결실을 전제로 기정사실로 깔고 있는 현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을, 마땅히 봐야 할 그것을 상상력으로 그려서 볼 수 있었고요. 듣고자 하는 것을 상상으로 그려서 들으려 했기 때문에 들려온 대답이 아니요, 그 앨범 없는데요 라고 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채로 꿈을 꿉니다. 백일몽처럼요. 결국은 그 밤에 잠에 취해서 완전히 골아떨어지지 않고 멀뚱멀뚱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백일몽을 꾸면서
내가 원하는 그 상상의 꿈의 나라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정말 나폴레옹의 낮잠처럼 잠깐의 낮잠을 이용해서 꿈을 생생하게 상상력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정말 승화시켜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채로 상상의 꿈을 실감나게 정말 계속 재현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보이는 것에 지배되고 있는 종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감각에 지배당해서 반응당하는 현실 반응체, 현실 리액터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즉 존재의 의식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갖고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 나인 주가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명령하게 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신 하나님이고 보여지는 것들은 모두 허상이고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인간 각자 나의 영혼이 다 있지만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세상에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상상은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상상하고 좀 흐지부지해서 아예 안 일어나겠지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이라고 외치면서 영혼으로 부르짖으면서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상상은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명언인데 시선을 정말 고정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시선을 고정시켜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선은 영적인 시선이겠죠. 어떤 의식의 집중 타겟이겠죠. 무엇에 나의 의식의 어떤 정말 포커스를 정말 맞춰야 되는지, 내가 정말 삶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지, 그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눈을 가진 것처럼 눈을 가졌는데 눈에 힘이 없어요. 아무 어떤 삶의 소망도 없어. 뭔가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없어. 환희도 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죠. 결국 기쁨이 사라진 눈은 뭡니까? 영적 기쁨, 보이는 것에 반응만 당하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온통 안 좋은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만 당하니까. 기쁨이 사라진 눈, 여기서 눈은 결국 영의 눈을 말합니다. 영안이라고 보통 우리 표현하죠. 영안이 밝아진다. 영적 안목이고요. 영적 통찰력이고 영의 눈입니다. 근데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기쁨, 영적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려낼 수 있는 깊이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황홀 상태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올려서 실감나게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통찰력. 이런 기쁨이 사라진 눈을 가진 것처럼 사라진 눈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무뎌져 있는 영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영안이. 이러한 무뎌진 영안으로 계속 어디가 내가 나아갈 바인지 몰라갖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선을 고정시켜둘 만한 가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기쁨이 사라진 눈을 가진 것처럼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다. 누가요? 아쉽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민중들이 말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규영님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규영님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나가버리셨네.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나요? GR부인이라는 또 일어가 있는데요. GR부인 역시 실제 듣기 원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들었고
상상 속에서 비추는 것에 따라 외부 세상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일화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 계약금을 걸어놓은 넓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놨습니다. 집을 바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사려는 집에 대한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걸려와서는 우리 집이 위치한 곳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데 집을 한번 보여달라고 정말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우리가 내놓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뜻 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중개업자와 고객에게 설명해줬고 둘 모두 우리의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저희에게 일단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고 이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집을 계약했을 때에 비로소 효력을 부여하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캘리포니아 부동산법에서는 이러한 계약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은 거죠. 덥네요. 차 안에 공기가 산소가 부족합니다. 시동을 켜서 좀 시끄럽지만 양해해 주세요. 며칠이 지나서 우리가 새로 구입할 부동산의 계약이 끝나고 중개업자에게 통지를 했을 때 돌아온 그의 대답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 중개업자는 $1,500의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하라고 제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우리는 배심원단의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황당했겠어요.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이 아주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주 법이 그랬다고 합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을 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서 저와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참석했다는 겁니다. 제겐 증인이 없었지만 중개인은 3명의 변호인과 아주 많은 증인들을 으르르르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이제 우리에겐 이길 가능성이 아주 조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현실에서는 아예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저는 상상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담대하게 내빌보다 늘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그 강의대로 한번 실천해 봤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해도 변호사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 것입니다. 변호인들, 증인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원고 측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판사들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제가 듣고자 하는 말만을 생각했습니다. 상상을 가동한 거죠. 상상 속에서 배심원단의 대표가 우리는 피고 측의 어떠한 유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배심원 최종 판결의 그 멘트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속 상상으로 리플레이한 거예요. 자기는 쉽게 말해서 무죄다라는 것을 이제 제 배심원단이 이렇게 판결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게끔 그 상상 속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렇게 무죄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는 배심원단의 최종 판결 발언을 내가 듣는 것을 그들이 계속 말하는 것을 계속 주의 깊게 상상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의를 쏟고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상상 속에서 환청으로 귀를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분명히 들어야 될 이 말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인지할 때까지, 생동감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 상상했습니다. 명연기를 했습니다. 액터가 된 거죠. 법정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는 마음의 귀를 닫았고 오직 우리는 피고 측에게 어떤 유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배심원 대표의 최종 판결만을, 이 말만을 마음의 귀를 열어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부터 논의를 거듭한 배심원단은 4시 30분까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법정에 그대로 앉아서는 상상 속에서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배심원들이 다시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는 배심원 대표에게 앞에 서서 판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계속 지지분이라게 길어졌다가 이제 판결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배심원 대표는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모든 변호사가 이제 지금 안 된다고 100%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현실에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해도 상상을 계속 들이댔죠. 아니다, 네 말이 맞지 않다. 내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 나는 무죄라고 판결하는 그 판결이 진짜 있어야 될, 현실 속에서 있어야 될 그 말이다, 멘트다. 상상력이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고 측에게서 어떤 유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꽝꽝꽝. 미시스 GR이라는 그 GR 부인이 남편도 회사 가고 없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상상력에 의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상상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그대로 이겼던, 소송에서 승소했던 이 사건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판정에서도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얘기가 떠오르네요 라고 이규영님 얘기했는데요. 그쵸, 사자굴 속에, 맞아요. 사자굴, 그 네빌고다드도 그 얘기를 했었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현실 속에서 사자굴같이 사자가 그 굴 안에서 그대로 날 잡아먹을 수가 밖에 없는 명백한 현실에서의 엄청난 장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성경에서 분명히 개의치 않고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만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결국 그 격언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경님 잠깐 바빴는지 잠깐 나갔다 오셨나봐요. 화장실 갔다 오셨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그 법 전문가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외쳐도 내가 상상했던 것이 진짜 기다, 그것을 그들은 믿고 배심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정말 그 상상을 계속 리플레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이 정도의 담대함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온 우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되게 유명한 말이 있네요. 만약 꿈을 판다면 당신은 어떤 꿈을 사시겠습니까? 네빌고단 얘기합니다. 만약 꿈을 판다면, 누군가 꿈을 팔아요. 나는 그 꿈을 살 수 있대. 그러면 당신은 어떤 꿈을 사시겠습니까? 네빌고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성취된 꿈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취의 확신을 갖고 있는 꿈을 돈 주고 아니면 어떤 대가를 주고 사더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 꿈은 아무런 대가도 치를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 상상력에 돈 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만 상상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상력을 잘해서 부자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배심원 대표를 상상 속에 단단히 잡고서는 그녀가 듣기 원하는, 아니 마땅히 내가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대답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녀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브라보. 여자니까 브라바인가요? 브라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실체인, 세상의 모든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존재의 그것들을 다 끌어모았을 때 실체인 것, 허상이 아닌 것, 허상 다 제껴내고 진정한 실체는 뭐만 남죠? 의식만 남죠. 의식만, 관념만 남다고 했죠. 그래서 플라톤도 얘기했죠. 제대로 된 삼각형, 내가 원하는 제대로 된 삼각형, 사각형, 제대로 된 정육면체는 인간의 손으로, 기계로도 그릴 수 없죠. 오차가 있으니까. 하지만 관념상에서는 완벽하게 오차가 없이 그려낼 수가 있죠. 3cm, 3cm, 3cm. 그쵸? 하지만 아무리 직접 그려낸 것들은 0.00000000000의 수억만 배씩 해갖고 일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실상, real entity는 관념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실체인 real entity인 상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 그림, 느낌, 이미지, 그것을 가지고 GRV는 자신의 소원을 현실에서도 성취했습니다. 시인은 깊은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즉 시인은 깊은 생각을 성과물로 내놓은 것이다. 창작물로 내놓은 것이다 라고 말한 이 헤벨의 말은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상력의 대가는 모든 신비주의자들은 시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전에 중세와 고대에서는 모든 과학자들, 수학자들조차도 시인이 아니면 수학자 협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학자, 철학자, 형이상학자가 기본이었어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유틸리티적으로 의학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결국은 모든 것의 만능으로 이렇게 능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환영을 이용해서, 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실체를, 현실에서 정말 보여지는 이러한 결과물들을 나눌 수 있는 실체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현실에서의 결과물을 일반인들이 보기에 실체라고 말하는 그 용어를 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내 마음의 진정한 리얼 엔터테인 관념 실체를 그려내야 현실에서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적인 관점에서 실체를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현실에서의 외적인 실체에 복종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치명적인 결함과 치명적인 큰 죄, 최고의 악은 뭐냐면 현실에 반응당하는 거예요. 현실에 포기당하는 거예요. 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에 자살하는 겁니다. 현실에 한강물 뛰어드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것을 비관하는 겁니다. 엄청난 꿈을 다시 일어서서 꾸지 않고 현실에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자들은 즉시 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하죠. 포기란 배추를 셀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런 고정적인 것이 우리를 얽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의 형상들을 바꾸어 그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RO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어내는 것과 영적으로 느껴내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 영적인 상상력의 기술들을 고용해서 그녀가 원하는 영상을 창조했습니다. 또 다른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한 3분 계시는데 잠깐 양치하고 왔습니다. 어쩐지 양치 잘하고 오셨어요. 양치 중요합니다. 깨어나는 가운데 영적인 상상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바꿨는데 좀 좋지 않아요? 이경님 어때요? 마이크를 카메라 일체형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PC에 바로 연결시키는 마이크를 써서 조금 더 섬세할 거예요. 1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면서 가구를 그대로 둔 채로 가정부에게 살던 아파트를 그냥 맡기고 떠났습니다. 가구를 그대로 둔 채로요. 맡아놓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죠. 가정부에게. 몇 달 후 돌아와 보니 가정부도 집안의 가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완전 멘붕이겠죠. 아파트 관리자는 가정부가 제 요청으로 가구들을 어딘가로 옮긴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가구도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 진술도 했고 또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뉴욕 시내에 있는 이삿짐 센터와 창고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숲으로 들어갔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가구들과 가정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외적인 자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외부 수단들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생각났고, 이 네빌 고다드 말하는 겁니다. 네빌 고다드 강사님의 가르침이 생각났고 이 문제에 대해 상상력을 사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거죠. 눈을 감은 채로 호텔방에 앉아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의자에 실제로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항상 앉던 의자니까 느껴지겠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모든 가구들을 마음속에서 훑어내면서 다시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내가 항상 앉아오던 그 의자에, 익숙하던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반드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할 그 가구들이 피아노부터 해서 쭉 훑어지겠죠. 그대로 상을 찍어갖고 입체적으로 찍어서 둘러서 그대로 서차원 영의 세계에서 상상을 하고 실감나게 확고히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계속 리플레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거실을 가로질러 피아노가 있고 그 위에 제 아이들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영적으로 봤습니다. 방 전체가 제게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전 그 피아노를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피아노가 보통 되게 굉장히 어떤 그 방의 어떤 그 구도에서 명확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죠. 피아노가 저기에 구도가 있어야 그것으로 해서 전후 좌우로 해갖고 다른 것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는 구도를 잘 잡으시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타겟팅하고 그것을 전후 좌우로 해서 해처 모여서 잘 이렇게 배열을 시키게 되면 상상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습니다. 그 피아노를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확고히 상상해야 됩니다. 픽싱해야죠. 고정시키고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었고 상상 속에서 제가 앉아있는 그 의자를 덮고 있는 천을, 그러니까 천으로 보통 의자를, 천 조각으로 의자를 항상 덮어놓고 있었나 봐요. 의자를 덮고 있는 천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뭐 눈의 느낌도 있고 시각 말고 촉각도 있을 수 있죠. 천의 냄새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날 볼 일이 있어 은행이 갔다 나오는 길에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한 다음에 다음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볼 일은 봐야 되니까 볼 일이 있어 은행에 갔다 나오는 길에 호텔로 가지 않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아파트, 바로 그 가구도 텅 빈 그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무심코 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은연중 무심코 갑자기 왠지 모르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의 발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닌 필연인 거죠. 뭔가 나타날 거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아주 친숙한 발을 보았던 것이 생각나. 모퉁이를 돌자마자 발이 보였어요. 많이 봤던 발이에요. 뭐 신발을 통해서 봤던, 발 모양을 통해서 봤던 발이에요. 이 발이 뭐였을까요? 친숙한 발을 보았던 것이 생각나 고개를 뒤로 훅 돌렸습니다. 그것은 가정부의 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뛰어가 그녀의 팔을 잡았는데 그녀는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가구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뿐이라고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가구들이 있는 그녀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속된 말로 짱 박아 놓은 거예요. 작물을 그렇게 해서 키핑해 놓은 겁니다. 제가 고용했던 경찰과 사설 탐정도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내 안에 있는 의식의 힘, 상상력은 이미 있다라고 확실히 느끼었죠. 온 우주를 주관하는 잠재의식의 힘이 서치해갖고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주인한테 돌려줄지. 어떻게 돌려준다? 우연히 도둑은 항상 현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녀가 그 가정부가 나타나고 모퉁이 돌자마자 발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 잡혀져서 거기서 이실 짓고 해서 가정부의 친구 집에 짱 박혀 있는 것을 다시 가져왔던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아주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상상력의 힘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못한다는 걸요. 그렇죠? RO라는 그 분이 이러합니다. 이 여성분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도 상상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 논리, 이성, 상식 이런 것들에 항상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 발은 땅을 딛고 있고 한 발은 하늘에 올라가 있고 그렇죠? 상상력은 머릿속에서 종종 그래서 잊혀집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서 그냥 내가 이렇게 간직만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권력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고용했을 때 상상은 어떤 노력도 없이 찾아냈습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이 찾아낸 거예요. 걔가 누구냐? 진정한 참나,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 그 의식의 힘입니다. 의식 주체가 찾아낸 거예요. 결국 신이죠. 내 안에 있는 신이 찾아낸 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찾아낸 겁니다. 도둑을 맞았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상상의 세계의 원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가정부를 통해서 잃어버렸잖아요. 도둑 맞았잖아요. 그것조차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잠재의식 가운데 그런 여러 의식관념들의 조합들이 일으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은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해낸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뚱빙 둘러서 내가 흔히 앉았던 의자를 앉으면서 그 천의 느낌까지 느끼면서 내가 이미 있어야 될 그 내 집에 가구들을 상상으로 배치시킨 겁니다. 레이아웃을 한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가구들을 느껴낸 겁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 now here, 바로 여기에 이미 있어야 돼요. 호텔방에 묵으면서 영적으로는 상상한 거예요. 내 집에 있어야 될, 방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가구들을. 그러니까 뿅 하면서 하루 사이에 현실에서도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생긴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구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실에서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도둑을 맞았다고 감각이, 현실 감각이 이성적으로, 오감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공하던 그러한 그러니까 도둑을 맞았다고 현실 속에서 현실 감각이 제공하던 그러한 반응, 이런 팩트들, 그것들로부터 내 존재의 의식 상상력, 나의 실체를 철수시켰어요.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이미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서 이미 받은 줄 알아서 있다고 계속 내가 마음으로 되뇌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굳이 보인다고 해서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밑자의 본전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발맞추어 잃어버렸던 가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쓰다 보니까 어법이 안 맞아서 제가 계속 이제 그거를 계속 맞춰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설명 문구도 많이 넣고.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보통 이제 남녀 사이의 드라마에서 표현하잖아요. 내 안에 네가 들어와 있다. 너는 이미 내 의식의 세계 안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서 나와 하나로 있다. 넌 어디로 딴 데 도망갈 수 없다. 넌 내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남녀 사이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남녀 사이 하나됨도 이런 의미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어낸다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연인은 결코 바람을 피우거나 땀 여자한테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나의 상상력의 밀도, 강도, 내 믿음의 밀도, 강도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의심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도 떠나게 되고요. 나의 매력도 반감이 되면서 나도 손해보고 내가 마음이 지옥이 되면서 상대방도 매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인은, 좋아하는 남자는 확실히 믿고 대신 내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함께 정말 신뢰 가운데 가야 할 길을 가야겠죠. 여러분이 무한한 황홀함의 그런 환상의 바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가장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주파수를 최대한 높이 고양시켜서 흥분하고 황홀하게 그것이 맞다, 그것이 정말 실체이다, 너무나 환상적이다, 너무 기쁘다, 미치겠다, 정말 방방 뛸 정도의 나의 영의 상태가 그 상을 제대로 확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더 실감을 나게 증폭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실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FG라는 사람은 상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상의 구조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청, 촉, 후, 심지어 미각까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까지, 맛까지 모든 그녀의 감각을 동원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FG라는 사람의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이규영님하고 저하고 독백이네요. 다른 분들도 한 두세 분 있는 것 같은데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거 저는 어릴 적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특히 서인도 제도가 제 상상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그 바베이도스에 네빌 고다드는 살았죠. 고향이었죠. 네빌 고다드 스승 압둘라가 에티오피아 흑인이 8년 동안 네빌 고다드를 미국에서 가르쳤고, 네빌 고다드는 순간 고향 바베이도스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압둘라가 얘기하죠. 너는 이 방문을 나가는 순간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영적으로 외쳐준 겁니다. 같이 확신을 느껴준 거예요. 에티오피아 랍비이고 흑인인 그 압둘라의 온 우주의 마음에서 이미 내 제자인 네빌 고다드는 자기의 고향인 바베이도스에 서인도 제도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느껴냈어요. 그러면서 외쳐주고 각인시켜줬어. 그것을 그대로 받아 먹어서 제자 역시 맞습니다. 나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자수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바베이도스 서인도 제도에 내가 있다는 걸 난 느낍니다. 거기 고향 거리들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소환해서 영적으로 내 몸이 거기에 있음을 느껴내면 되는 거거든요. 떨고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능력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는 힘들어 보일지라도 자꾸 그냥 성취했음을 이미 착각하면서 느껴내다 보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과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목적 결과 위에 그냥 이미 됐다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굳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됐는데 그 된 거를 느끼면 돼요. 된 이후에 어떤 상태를 느끼면 돼요. 사람들의 축하라든지, 그렇죠? 반응이라든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념의 느낌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어쨌든 저는 어릴 적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꿈을 꿨습니다. 특히 서인도 제도가 제 상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 안에서 기뻐하곤 했습니다. 꿈은 놀랍게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 안 들죠, 꿈은요. 하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꿈으로만, 서인도 제도에 여행 가는 것을 꿈으로만 놔둬야 했습니다. 지난해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네빌 고다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 동안, 어차피 회복하는 시간 침대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백일몽, 즉 눈뜨고 꾸는 꿈이죠. 백일몽을 강렬하게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론논이 이잡는 겁니다. 알코아 선박 회사에 여행 전단지를 요청해서 제가 타고 갈 배와 객실, 그리고 7개의 휴양지를 고르고는 그것을 몇 시간이고 골똘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이 상상의 대상을 확실히 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전단지를 통해서 대신 확실히 상을 찍었다라는 거죠. 골똘히 봤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상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상 속에서 눈을 감고 그 배로 오르는 계단을 올라갔고, 배가 바다를 향해 출발할 때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푸른 바다를 가르고 항해를 할 때 배 옆에서 파도가 철썩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강렬한 태양이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와 닿는 것과 바람이 실어나르는 소금의 냄새, 짠내 있죠. 그리고 그 짠맛, 공기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느껴낸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여행지에 여행하고 있다. 병원에 갇혀있는 일주일 내내 정말로 배를 타고 있다는 자유롭고 즐거운 상상의 경험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차피 백일몽이고 어차피 나 병원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은 없고, 하는 김에 네빌 고다드 선생님의 학습을 보충 수업으로 정말 실험 정신을 정말 투철하게 한번 발휘했던 겁니다. 그리고 퇴원하기 전에 그 전단지를 치워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간 풀로 백일몽 꾸면서 나는 이미 그 여행지에 서인도 제도에 있다. 그 여행지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의 여행지에 가는 그 과정에서의 배에 오르는 거라든지 파도의 일렁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상상하고 이미 흠추해서 한번 갔다 온 곳으로 착각하면서 일주일간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꿈을 포기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미 실감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어떤 이미 이뤄낸 성취에 대해서는 한번 이루고 나면은 별거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걸로 의식이 넘어가지 기존 거는 계속 갖고 있지 않죠. 즉 잊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의 어떤 긍정적 의미의 잊어버림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 잊어버리고 나서 평상의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일상으로 돌아가서 두 달이 지나고 광고회사로부터 제가 응모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브라보, 놀랍죠. 결국 그 꿈이 광고회사로부터 응모권에 당첨됐다라는 전화 한 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응모를 했나 봐요.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콘테스트 쿠폰을 몇 달 전에 응모하고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1등상을 받은 것입니다. 예전에 전혀 다른 경로로 응모하는 그 쿠폰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청해 놓고 잊고 있었던 거예요. 경품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다름 아닌 이 알코아 선박 회사에서 후원한 바로 이 캐리비안 선박 여행입니다. 놀랍죠? 응모의 상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응모했고 내가 우연히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상상을 하면서 그 네빌 고다드한테 학습받은 그 강의를 한번 실습으로 한번 테스트해봤고 시험해봤고 내가 마침 차인도주도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알코아 선박 회사에서 전단지 받아갖고 보면서 꿈을 꿨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퇴원해서 두 달이 지나서 우연히 전혀 상관없는 각각의 사건들이 헤쳐 모여서 조합이 돼서 예전에 별개의 이유로 응모했던 그 쿠폰이 1등이 당첨돼서 그것이 내가 원하던 이 꿈의 성취의 어떤 보상으로 결실로 현실에서 진짜 뚝하고 도깨비방망이처럼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일부러 쓰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온 우주의 신, 절대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랄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상상했던 바로 그 객실도 찍었었거든요. 그때 어떤 선박의 어떤 객실, 그 객실에 실제로도 묵게 되었습니다. 객실도 똑같았어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전에 제가 상상 속에서 골랐던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고 배까지도 똑같았고 그렇죠? 상상 속에서 골랐던 바로 그 배. 더 나아가 제가 가보기 원했던 7개의 휴양지를 7개 휴양지 찍었다 그랬죠. 그때 상상 속으로. 그것을 모두 공짜로 응모 당첨 1등 선물로 가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FG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정말 대박이죠. 고영규님, 예, 인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영규님. 얼굴 사진 보니까 젊으신 분 같은데요. 정말 젊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꿈을, 청춘의 꿈을 그냥 그때 누구나 한번 꾸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추억으로 소장만 하는 그러한 꿈을 꾸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네빌 고다드 책 한번 부활 사셔갖고 제 강의 좀 들으시고 해서 실제로 자기 전 또 자고 일어나서 항상 학습하고 꿈꾸고 명상하고 하면서 꼭 한번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삶이 허무하게 그냥 늙어서 죽는 육체적인 어떤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약용도 율곡이이도 죽을 때 말년에 인간 존재의 실체, 마음의 실체,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못하고 죽어서 그 모든 역작들의 좋은 책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워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위인들보다도 정말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이것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법칙을 깨닫고 그 의식으로서 상상력으로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곡이이보다 정약용보다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퇴계 이황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뻥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여행은 특권이지만 돈이 많은 부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보통 특권하면 특권의식이 있는 어떤 상류층, 부유층, 권력층 1%, 0.001% 이렇게 말하잖아요. 삶의 여행은 특권인데 누구한테 주어지는 특권이냐? 모든 국민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누구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아니다. 돈 많은 부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상력이 풍부한 자의 몫이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도 되고 위인도 될 수 있고 결국 그런 거지.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돈 많은 것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다시 또 제2, 제3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로 오늘 챕터 6 네빌 고다드는 부활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그 1시간 20분 됐네요. 그만하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무드, 분위기,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은 그러한 무드, 느낌, 어떤 그 공기의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결국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마음속 형상, visionary fancy,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실체이고 인간 존재의 실체는 내가 추구하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나의 실체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상태로만 두지 말고 thinking of 하지 말고 thinking out of, thinking from, dwell therein 해서 그 안에 살고 웅장한 저택을 지어놓지만 말고 바라보지만 말고 웅장한 저택 안에 내가 들어가서 저택의 주인으로 살아내면서 거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물건을 배치할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지하 3층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 100달러짜리 지폐 1조 원, 뭐 10억 달러가 됐던 에레스니코 골드바 10억 달러가 됐던 아니면 5만 원권 1조 원이 됐던 수북히 쌓아놓고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최고의 세계적인 명차 완전히 갤러리로 싹 쌓아놓고 타보고 싶은 거 다 타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싶은 분들,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싶은 분들, 그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꿈의 작고 큼을 무시하고 이성적으로 크고 작고는 있지만 영리 세계에서는 그려내는 그 확신의 느낌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한대를 최대한 버무려갖고 최대한 크게 키워서 웅대한 꿈을 꾸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욕구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영, 진정한 신, 하나님, 온 우주의 실체가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걷자한테 마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타협해버리고 재단해버리고 진짜 내 꿈은 예를 들어서 돈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1조 원인데 그걸 괜히 줄여갖고 현실적으로 1조 원은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건희도 아니고 그냥 한 100억만 원 주세요. 그 정도에도 먹고 삽니다. 부자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줄여갖고 100분의 1로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그런 100억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것 같고 1조 원은 절대로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상상력엔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만 하고요.